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제한을 풀어주는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됐고 노인복지시설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발표된 지 4년 만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캠퍼스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의정활동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광란 의원에 대해 20일 동안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술개발 11년 만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전체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들에게 백신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됐고요. 노인복지시설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일 씨. 1년 3개월 만에 아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갈라놓은 부자의 인연을 백신으로 다시 이은 두 사람은 즐거움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 손 만지기 어때? 좋아? 비슷한 시각 전국의 요양병원에서는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입원자에게 대면 면회가 일제히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네, 2차 맞으니까 좀 마음도 가볍고요.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1년 넘게 중단됐던 공연 수업도 재개됐습니다. 다시 악기를 두드릴 수 있게 된 백신 1차 접종자들은 코로나19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노래나 관악기 강습처럼 비말이 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업도 중요하지만은 못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한 1년 동안 못 만났다가 오늘 처음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처럼 1단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이 조심스럽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얀센 백신까지 예약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 가운데 광주에서만 2만여 명이 예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는 군 관련 종사자,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등 국방부 관련 인력, 그다음에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공무원, 다음 달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등 2단계 백신 인센티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내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에서 대상자의 80% 이상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21만여 명 가운데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81.4%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연령대별 접종률은 70세에서 74세는 85.5%, 65세에서 69세는 83.3%, 60세에서 64세는 77.7%로 모든 연령대에서 예약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마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조금 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의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은 구름이 다소 많은 모습인데요. 구름이 점차 거치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과 관련돼 지금까지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모두 2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이끌려 송정리 군부대로 옮겨진 뒤 가족과 떨어져 자랐다는 조영훈 씨. 조 씨는 지난 1988년 아버지의 실종 신고로 내무부 행방불명자 명단에 오른 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인정과 보상 심의를 맡은 당시 광주시는 가족과 주변인, 본인에 대한 진술조사 결과 실종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점이 5.18 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계엄군의 연행, 구금 기록에 조 씨 이름이 남지 않아 연행이 아닌 계엄군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야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그러고 말았죠. 힘 있는 사람들도 그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에이구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행방불명자 명단에 올랐지만 2차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 씨의 사연에 대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조 씨가 행방불명자 가운데 5.18로 어려움을 겪은 첫 생존자가 아닌지 조사하는 한편 조 씨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최초의 사례가 이게 조영훈 씨의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행방불명자 신고자 중에서 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5.18 당시 군 작전이나 시위 진압에 참여해 억울하게 죽거나 상관에 위법한 명령을 따랐는지 등 군경의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캠퍼스 착공식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대학 설립 입지를 둘러싼 치열했던 경쟁과 부지 선정 이후의 논란, 여기에 야당의 반대와 물리적으로 촉박한 일정도 내년 3월 개교를 바라는 시도민의 염원 앞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저희 대학 설립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세계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에는 캠퍼스 건립에만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의 작지만 강한 연구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광주 전남 연구 역량의 강화,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가 한국에너지공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캠텍이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9월부터 첫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개교 전까지 교수진의 대폭적인 충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합의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맺은 3자 합의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중 35만여 제곱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부영주택이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도록 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의정활동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광란 의원에 대해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광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제명안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김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20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김
김 의원은 2일부터 21일까지 출석이 정지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맥쿼리 자산운용과 매각 협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맥쿼리가 광주시에 보여온 행태 때문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 건지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지난 2018년 사주가 바뀐 이후 3년 만에 다시 시장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해양에너지 매각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맥쿼리 자산운용이 해양에너지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쿼리는 지난 2001년부터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면서 광주시로부터 3천억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받는 등 혈세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된 이런 사안만이 아니라 이미 제2순환 도로에서 보여준 어떤 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광주시에서 정말 계속해서 사업하도록 용인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까지 나서서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품을 경우 도시가스 요금 상승과 시민 편익 감소가 자명하다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이며 이게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줄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광주시도 시장과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모펀드 간의 매각 협상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양에너지 측은 아직 맥쿼리 측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매각이 엎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자치 21 등 9개 시민단체는 맥쿼리 인수 저지와 가스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대책위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진보당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의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민점기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 진보정치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본부장 출신의 두 후보는 광주 군공항 폐쇄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기후에너지 부시장, 부지사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광주와 전남에서 출범했습니다. 광주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전남 민주평화광장은 주철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평화광장은 출범식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대정신에 맞는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경호 광주시 의회 의원이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 매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지 일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려는 것은 5.18 정신 계승과 사적지 보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국비 등 1,155억 원을 투입해 5.18 역사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전체 실물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10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성능 검증 시험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직접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발사체 보관동의 문이 열리고 총 길이 47.2m의 거대한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크기와 무게 등이 모두 똑같은 모형입니다. 보관동을 빠져나온 발사체는 내부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발사장까지 1.8km를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발사대 옆에 발사체가 자리를 잡고 천천히 기립을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처럼 모든 설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발사대는 이미 지난해 독립성능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로 발사체와 연결했을 때 추진대와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뒤 발사체가 완전히 세워지고 발사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 타워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발사 성능 검증 시험이 완료되면 누리호는 800km 상공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의 기술력을 가져온 나로호 때와는 달리 국내 기술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사대와 발사체 간의 접속 시험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다 확보를 하게 되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우연은 오는 8월 누리호 실제 비행 모델로 이송과 기립 연결 시험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관문인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거머쥐게 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10만 입법 청원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준다면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민 씨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조수민 씨는 영상으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음악과 디자인은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공통점이 있다며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정승인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인 사장은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한국전력도 전력의 생산과 운송, 소비 전주기에서 효율을 높여가는 역할을 맡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데 이어 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하고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제21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가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 염행열 씨를 선정했습니다. 고인은 광주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항쟁에 참여해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투쟁하다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원아웃 상황 6구째 떼어냅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오중간 갈라내는 타구입니다. 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그리고 세 명의 주자를 모두 홈까지 흘러뜨립니다. 라이언 힐리의 싹쓸이 3타점, 적시 2루타. 한화이글스가 석점을 가져갑니다. 3구째 밀어냅니다. 이 타구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진 안타. 또 하나의 적시타. 이래부터 비기닝을 만드는 한화이글스. 장훈호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장훈호의 적시타입니다. 풀카운트 밀어냅니다. 컨택의 박찬호. 오늘도 안타를 이어갑니다. 5경기 연속 안타의 박찬호. 8구 때렸습니다. 끌어당긴 1, 2간 뽑아냅니다. 우측 안타. 주자는 2루와 1루 그리고 2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습니다.
3구째 때렸습니다. 배트가 부러지는 소리 납니다.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는 안타. 박찬호가 3루를 돌았고 홈으로 첫 번째 만회점 들어옵니다. 자, 오늘 바비신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행운의 안타. 8구째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유격수 맞고 굴절됩니다. 이 타구에 한 명의 주자가 홈베이스를 밟습니다. 한 점 멀어진 한화 이글스.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카운트 건너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한화 이글스 오늘 경기 승리를 향한 독주. 이글스의 3번 타자 한주석 5구째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하는 타구 좌익수 왼쪽 라인 근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6월의 첫날 한화 이글스가 승리를 홈에서 가져가는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마자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인데요. 조금 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종일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은 구름이 다소 많은 모습입니다.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올라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28도, 고흥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그치고 난 이후로는 또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